자, 상시 기출문제 1회 분석작업 1번 가셔가지고 분석작업 1번 가셔서 자, 문제 3번의 1번은 부분합 작업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요거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수질 오염 검사표에 그림과 같이 검사 번호의 개수와 지역별로 오염 농도 pH 값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순으로 정렬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오름차 순서이고 내림차 순서이고 뭐요? 사용자 지정 정렬로 해달라는 소리죠. 요 순서로.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단 A3부터 H15까지 잡아줘요. A3부터 H15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 탭에 정렬 들어가서 지역별로 정렬할 것이다. 지역별로. 그리고 정렬 오름차순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꿔서 여기다 이제 순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 순서가 목록 항목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순서가 서울하고 인천, 대전, 부산.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이렇게 입력하고, 이 순서대로 정렬할 것이다.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겠죠. 서울, 인천, 대전, 부산이 추가가 될 거고, 추가된 목록을 한 번 정도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요 순서로 정렬할 것이다라고, 네, 순서가 등록되었죠. 확인 누르면 이제 지역별로 해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순으로 정렬된 거죠. 정렬한 상태에서 부분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렬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그룹 항목은 이제 지역이 되겠고, 지역별로 정렬한 거니까. 그리고 뭘 계산해 달라는 거죠? 검사 번호의 개수. 검사 번호의 개수를 갖다가 지역별 검사 번호의 개수를 구해준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체크는 미리 풀어 주셔도 되겠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 체크 풀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일단 지역별 검사 번호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염 농도하고 pH 값의 평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이건 잡고 개요 그룹에 부분합이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엔 뭐야? 지역별 평균. 그룹할 항목은 지역 놓고, 함수는 평균 놓고,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오염 농도하고 pH 값 두 가지, 그죠? 두 가지의 평균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지역별 평균, 무엇의 평균? 오염 농도와 pH 값의 평균을 갖다가 구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개수가 계산된 상태에서 평균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개수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한 거고, 개수하고 평균 각각 한 개에 각각 나오게, 평균이 같은 행에 나오게 하고 개수도 같은 행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개수와 평균의 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고, 개수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해보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는 지우고 표 서식에 녹색, 표 스타일 밝게 14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개요를 지워달라. 개요가 뭐야? 개요가 뭐예요, 여러분? 개요. 왼쪽에 있는 요 친구들이 개요가 되겠죠. 이 개요를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개요를 지우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개요 그룹에 가셔가지고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 가셔가지고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 하시면 개요가 지워지겠죠. 개요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요를 다 지워주시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개요를 다 지워준 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이 구분함의 결과에 대해서 뭘 해달라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해서 바로 표서식, 요거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에 가셔가지고 표서식에서 뭐요? 녹색 표스타일 밝게 몇 번? 14번. 그러니까 밝게 여기 표서식에 보니까 밝게 범주가 있고 중간 범주가 있고 어둡게 범주가 있는데 여기서 밝게 범주에서 하시는 소리죠. 참고로 밝게 첫 번째 있는 애가 몇 번일까요? 밝게 1번이죠. 오른쪽이 밝게 7번. 그리고 14번째는 이제 녹색 표스타일 밝게 14번. 우리가 찾는 요 내용이 되겠죠. 요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하기 결과를 얻은 요 내용에다가 이렇게 표서식을 적용을 하시는 거고, 표서식을 선택하면 요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왔고, 여기서 확인 단추를 누르면은 이렇게 적용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까지가 문제 3번의 1번이었고요. 잠시에는 거기 문제 3번의 2번이 뭐냐면 피벗 테이블 문제가 되겠죠. 피벗 테이블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3번의 2번 여기서 이제 요 내용, 이제 요 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석 작업 2번에 제시된 요 표를 전부 다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가셔가지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가셔가지고 테이블 또는 범위 선택에서 이제 잡혀있죠. A3부터 G15까지가 잡혀있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로 놓는 거죠. 기존 워크시트로 놓고 위치에 빈칸 한번 찍어주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동일 시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동일 시트란 건 지금 현재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말하는 거죠. 그 시트에 I3세서부터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 빈칸 한번 찍어주고 I3셀을 찍어주세요. I3셀 찍어주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이 자리에 피벗 테이블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이제 요 필드를 갖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는데, 여기 일단 보면은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해 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설치 위치는 열 레이블, 지역은 행으로 가고, 근데 그 설치 위치는 열 레이블로 가고, 열로 가고, 그 다음에 값에는 이제 그 사용량이 합계, 사용량을 갖다 값으로 일단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사용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의 평균, 청구 금액도 값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은 행으로 가고 설치 위치는 열로 가고 값에는 사용량과 청구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청구 금액은 이제 사용량 합계는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용량의 합계를 구해달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청구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구 금액 요 클릭하고 이제 값 필드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청구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를 갖다가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근데 사용량의 합계와 청구 금액의 평균으로 이렇게 값 영역에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청구금액의 평균 서식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딱 잡아놓고 여기 갖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잡고 홈 탭에 아이고 각 명령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아이고 청구금액의 그 평균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되어 있죠. 청구금액의 평균 서식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시고 이거는 합계 사용량 요거는 이제 빼고 청구금액의 평균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평균 각 영역에 추가된 평균 콜론 청구금액 여기로 가셔가지고 각 필드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각 필드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각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꿔놓으셨고 여기서 표시 형식으로 하세요. 각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청구금액 평균에 대한 표시 형식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숫자 범주로 놓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으로 이렇게 세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 달라는 거죠. 확인 눌러서 청구금액 평균에 대한 표시 형식을 갖다가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 디자인 탭의 왼쪽에 보면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걸 갖다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로 해주시고, 그리고 총합계는 열애 총합계만 설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총합계 가셔가지고 열애 총합계만 설정하실 수 있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요거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한 거고, 총합계는 열애 총합계만 표시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은 별을 표시하시고, 요거는 어디 가서요? 요거는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실 수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거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고 빈셀 표시면 이제 별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그죠? 그러니까 분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빈셀이 발생할 경우는 별로 자동으로 표시를 하겠다 그 얘기죠. 이때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별이 표시가 되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녹색, 피벗 스타일 밝게 21서식을 적용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피벗 테이블 분석 탭이 있고, 그 옆으로 보면은 디자인 탭이 있죠. 디자인 탭에서 이제 아까 그 총합계 썼고 보고서 레이아웃 했었고,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는 거죠?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6번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 옆에가 17번이고 18, 19, 20번이죠. 20번이고 우리는 몇 번을 해달라는 거야? 21번. 얘가 21번 맞죠? 연한 녹색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 지금 현재 요건 16번이 설정되어 있는데 16번부터 순서를 잘 따져보면 이렇게 21번 바로 만날 수가 있죠. 연한 녹색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을 적용해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문제 4번에 1번 매크로 작업 가셔가지고, 자, 매크로를 갖다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F4부터 F15 영역의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소요시간이고, 소요시간 구하는 내용은 완료시간 빼기 출동시간 해가지고 소요시간을 구하는 과정을 기록해 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서 일단 임의의 길셀 하나 찍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셀 아무거나 하나 찍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셔서 매크로 기록 들어가셔가지고 매크로 이름은 뭐요? 소요시간. 소요시간으로 놓고 바로 가기 키는 여기서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통합문서로 놓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소요시간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건 바로 소요시간을 구하는 과정이죠. 이제 F4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완료시간 빼기 출동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소요시간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소요시간을 이렇게 구해달라는 내용이고, 이걸 기록해 달라는 거고요. 소요시간을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중지를 하셔도 좋고, 빈셋 클릭하고 나오셔가지고 기록 중지를 하셔도 좋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로 가셔가지고 기록을 끝내주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주시는 거죠? 이번엔 단추죠.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의 H3부터 I4 영역에 생성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갖다가 H3부터 I4 영역에다 그려주시는 거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단추를 잘 그려주세요. H3부터 I4 영역을 맞춰가지고 잘 그려주시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오줘야는. 그래서 소요시간 매크로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단추가 들어갔고, 이 단추는 뭐가 된 거죠? 소요시간 매크로가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는 소요시간으로 입력하고 덴셋 클릭하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매크로 작업이가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크로는 이제 그 A3부터 F3 영역, 즉 제목행이 되겠죠. 제목행에 대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과 채우기 색을 표준색 자주에다가 글꼴색을 흰색 배경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그러니까 제목행에 관한 서식을 설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달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빈셀 하나 찍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찍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셔서,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입력하고, 매크로 이름 서식 입력하고, 매크로 저장이 지금 현재 통합 문서라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서식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A3부터 F3까지를 잡고요. 여기다 뭘 하라는 거냐면 가로 가운데 맞춤. 그래서 홈 탭에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 한번 왼쪽 맞춤했다가 이제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게 필요한 경우 잠깐 왼쪽 맞춤을 딴 걸 했다가 다시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다시 이제 전부 전체 다 가운데 맞춤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색, 표준색 자주로 채워주고, 여기 채우기색 도구죠. 채우기색 도구에서 가셔가지고 표준색, 자주색으로 채워주고, 글꼴 색깔은 무슨 색? 흰색 배경일. 요게 이제 테마색의 첫 번째 있는 애가 바로 흰색 배경 1이 되는 거죠. 이거 적용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빈셀 클릭하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기록 중지하고, 그죠? 그 다음
이번엔 도형이 되겠죠. 도형. 삽입에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 가셔가지고 도형에 이번엔 기본 도형의 배지 도형이죠. 배지 도형을 갖다가 배지 도형을 동일 시트에 어디 H6부터 I7 영역에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H6부터 I7 영역에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요 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가지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뭘 해줘요? 여기서 이제 서식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 도형에는 이제 서식 매크로가 지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이제 도형의 텍스트 서식으로 입력하고 분쇄 클릭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소요시간 단축 눌렀을 때 서식 도형 눌렀을 때 작업이 실행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문제 4번에 1번이 되는 거죠. 차트 작업 시트로 가셔서 이번엔 차트가 제공되고 있죠. 대부분 다 차트가 제공돼요. 간혹가다 이제 그 처음부터 차트를 만들어 달라는 그 내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차트가 되죠. 이제 제공된 차트를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고, 동그라미 1번 부분 뭐라고 써놨죠? 차트 종류를 누적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셔가지고 이걸 뭘로 바꿔주는 거죠?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었고 이걸 갖다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죠? 스티로폼 계열은 제거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종류 바꾼 다음에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 스티로폼 계열을 클릭하고 제거하시면 되겠죠. 스티로폼 계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스티로폼 계열을 갖다가 제거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차트 제목이 아직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차트 요소 단추에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추가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을 갖다가 요거 B1 셀의 내용과 연동을 시켜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차트 제목 추가시켜 주시고 차트 제목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식력 줄에다가 는 찍어주고 B1 셀의 내용을 갖다가 참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참조하고 이제 클릭하니까 참조가 되고 있고 이렇게 차트 작업 느낌표 B1 하면서 들어가죠. 엔터 쳐주면 이제 이렇게 차트 제목의 내용과 B1 셀의 내용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직접 써달라는 게 아니고 B1 셀의 내용과 연동을 해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얼마로? 18로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잡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크기 18포인트로 조정해 주시고, 그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었고,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요. 동그라미 3번은 범례는 오른쪽에 배치하고, 범례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가 있네요. 이걸 갖다 범례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건 차트 요소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범례로 가셔가지고 범례 위치 갖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세로 각축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500이고 기본 단위 100으로 설정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번 세로축이죠. 왼쪽에 보이는 축 비번 세로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축소 시창을 띄워내 주시고요. 축소 시창에 들어가 보면 바로 얘가 보이네요. 이제 축 옵션의 경계에서 최소값은 얼마? 0, 최대값은 500. 그리고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 단위 얼마로?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100으로 설정하시는 거죠. 기본 단위 100으로 설정하고, 그죠? 이렇게 기본 단위 100 설정하시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캔 고철류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달라는 거죠. 캔 고철류. 캔 고철류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요 캔 고철류 계열에 대해서만 클릭하고 글꼴색은 흰색 배경일로 설정해 주시는 거죠.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단추에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데이터 레이블이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캔 고철류 전체 걸쳐서 들어가는 건데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가운데 맞춤. 캔 고철류 계열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운데 맞춤하시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캔 고철류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들어갔고 데이터 레이블 부분을 클릭할 수 있죠. 데이터 레이블 부분을 클릭하고 이 친구들의 글꼴색을 갖다가 흰색 배경일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이제 테마색에서 흰색 배경일로 이렇게 글꼴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설정하고 막대기 색깔 출력 형태랑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일단 상관없으시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요게 동그라미 4번이었고 동그라미 5번은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해서 테두리에는 무엇을?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고 너비는 1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을 띄워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채우기 선에 가셔가지고 테두리에서 일단 너비를 얼마로 해줘? 현재 너비가 뭘로 되어 있죠? 네, 0.75로 되어 있죠. 이 0.75 갖다가 뭘로? 1로 해주시는 거죠. 너비 1포인트에다가. 둥근 모서리는 여기 이제 너비 설정하시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둥근 모서리 설정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죠. 체크하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차트 작업의 내용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